이야기 새싹순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수학 수다방 그 12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페르마의 대정리. 네. n이 3 이상일 때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은 z의 n제곱을 만족하는 양수의 유리수. 자연수. 자연수요. 그 색깔 뭐였나요? 자연수 x, y, z는 어. 존재하지 안 된다. 예. 라는 페르마의 대정리가 네. 18세기 발음에 주의하시고요. 18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페르마에 의해서 처음 등장을 했고, 네.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가 뭐를 대충만 이야기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네. 페르마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아마추어 수학자의 형제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계산은 암산으로 했고 정식 수학자는 아니었고 음. 수학도 독학으로 공부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마치 낙서처럼 끄적여놓은 내용들을 그 아들이 출판을 함으로써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 세기별로 천재들의 꼭 있군요. 뭐 비슷한 시기에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활동했던 역시 또 천재 암산가 중에 하나가 오일러예요. 오일러. 예, 뭐 오일러의 법칙, 뭐 오일러의 수, 음. 수학의 전 분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역시 대단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수학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광학, 빛의 성질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종교, 좀 뜬금없죠? 네. 에 대한 연구라든지, 뜬금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이 결합되어 있는 때도 꽤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수학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래서 거의 한 1000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두 편 만들기 쓰기도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여 편의 논문, 오일러 4, 500주년인가 뭐 탄생 100주년인가 기념해서 전집을 출판하려다가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스위스 정부가 추진을 하다가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엄청나네요. 예, 나중에 70살이 넘어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는데, 눈이 먼 상태에서 제자 불러다 앉혀놓고 자 받아 적어 해서 말로요? 예, 구술로 논문을 계속 써내려갔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계산들은 이 사람도 역시 암기, 암산으로 다 했다는 거죠. 중요하군요. 예, 암산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러도 이제 이 페르마의 대정리의 내용을 들었고요. 증명하려는 노력을 또 하죠. 그래서 오일러가 뭘 했냐 하면 n이 3일 때부터 하나하나 다 해서 n이 1004가 될 때까지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까지는 없어 이걸 보였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적으로 언제나 없어라는 걸 보이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 데까지 쭉 그렇죠. 가야 되니까. 아무리 가도 이건 없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코시, 그것을 또 연결해서 누가 또 했나요? 그렇죠. 이 코시란 수학자가 이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증명했어. 증명에 성공했어. 그래요? 했어라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논문 발표회장에 유수의 수학자들이 모이게 되죠.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 미적분학의 기초를 닦았던 천재. 이 사람도 역시 천재입니다. 근데 이제 코시가 그 논문 발표를 하던 도중에 당연히 논문 발표회장에 온 사람도 다 수학자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수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논문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수학자가 코시가 범한 실수를 지적을 합니다. 오류를 범했나요? 예. 코시 선생 거기 틀렸어요 라고 코시가 이제 범한 실수를 지적을 하죠. 그랬더니 코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오케이 나 틀렸어 인정. 인정. 근데 말이야. 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야. 현 시대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인 내가 내가 못 풀었으니 여기 누구도 못 풀 거야 이런 거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야. 야, 이 자존감. 이 엄청난 자존감을 좀 배워야 되는데.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아, 이 코시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점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는군요. 관심이 못 멀어지게 하는구나.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서 재밌네요. 북유럽, 제가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어요. 북유럽의 어떤 대부호 부자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 볼프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자살과 수학이요? 예. 연결이 안 되네. 그죠? 근데 자살을 결심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호인데. 예, 돈도 엄청나게 많았던 대부호인데 어느 날 난 더 이상 사는 게 귀찮아졌는지 사는 게 싫어졌는지 유서도 쓰고 유언장도 남기고 주변 정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월 며칠에 자정이 되면 총으로 내 생을 마감하겠어. 총도 딱 구입을 해서 그 약속의 날이 됐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자살을 기다리는데 이 자정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 흐르니까 심심했던 나머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보다가 그 코시가 잘못한 논문 있잖아요. 네. 코시가 실수한 그 논문을 보게 돼요. 하필? 예. 그 논문은 자살하기 전에. 예. 그래서 시간이 안 가니까 시간 때우기용으로 이제 본 건데 이 사람도 이제 사실은 수학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수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다가 코시가 범한 이 실수를 발견해요. 그리고 너무 기뻐졌어요. 대천재가 범한 실수를 내가 찾아냈잖아요. 그 전에 찾아놨잖아요. 아, 그거는 다른 사람이 했던 거고 그냥 온전한 코시 논문 자체를 이제 수집가답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실수 또 다른 실수를 아니요. 그냥 그 코시가 실수? 범한 실수를 보통 수학을 웬만큼 한다는 사람들도 그 논문을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자기가 그것을 그걸 이해하고 그 실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계속 봐요. 자살 시간은 계속 읽다가 날이 새버렸네. 어떻게? 그래서 자살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살아보라는 하늘에 계시구나. 자살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더 충실하게 이제 살기로 마음을 먹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늙음하게 유언장을 다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제2의 인생을 선사해준 이 논문에 대해 아니죠. 페르마의 실수를 대정리를 증명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 와. 단 기간 있나요? 예, 100년. 100년 동안 안 풀리면 에이, 가망 없어. 그래서 100년 안에 이게 증명이 되어야만 해. 그래서 이제 볼프스겔 상이라는 상이 제정이 되고 수상위원회가 이제 유수의 수학자들을 꾸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명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때 다시 이제 페르마의 대정리는 폭발적인 세간의 관심을 이제 받게 됩니다. 돈이 주어지는데. 그렇죠. 큰 돈이 걸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을 이 수상위원회로 보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다들 실패죠. 실패. 그러다가 100년이 넘었나요? 그래서 이제 이 100년의 시간 기한이 언제였냐면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망한 게 1897년이었으면 이제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1997년까지가 이제 그 마감 기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앤드루 와일즈라는 영국의 소년이 네. 내가 이 상을 탈 거야라고 꿈을 품고 실제로 이제 수학과를 거쳐 수학과 교수까지 됩니다. 아, 그 어릴 때 관심이 생겼고 그 다음에 쭉 수학을 하게 예, 된 거군요. 수학 공부를 해서 수학과 교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 교수가 된 이후에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예, 논문 발표를 합니다. 이 한 문제하고 7년 동안을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1991년이었는데 전 세계 신문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300년간의 인류의 수수께끼 드디어 풀리다. 온 신문 대서특필이 되면서 대서기랜데 대서특필이 되면서 세간이 뚜루룩하게 이제 시끄러운 한동안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논문이 볼프스케일상 수상위원회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약 5개월의 검토 끝에 논문이 예, 앤드루 와일즈한테 반려가 됩니다. 돌아가요. 상을 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예, 논리적 비약이 발견이 됐는데 오류는 아니고요. 이 비약 부분을 해결해야지 논문이 완벽한 예, 논증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논리적 비약을 해결해 다오 하고 이 논문이 다시 되돌아가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다시 4년의 세월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5년 2년 남았네요. 예,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앤드루 와일즈는 볼프스케일 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아, 그래요? 그 100년 동안이나 수상위원회가 그동안 썼던 경비니 뭐니 뭐 이런 것들 지출을 제하고 나니까 아깝네요. 예, 큰 돈은 내지 못했다라고 그래도 뭐 그냥 남은 생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995년에 이제 증명해. 예, 논증이 완성이 되면서 20세기 인류가 풀어야 할 7대 난제 중에 이제 한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모 수학 교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타기 전에 공항 화장실 벽에다 낙서를 한대요. 나는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요. 못 적겠다. 몇 번이요? 예. 내 비행기는 뭐다. 뭐 이렇게. 왜 이런 낙서를 하고 비행기를 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페르마의 그 낙서 때문에 인류가 3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했냐. 인자하신 신께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방치하시진 않으실 테니 이렇게 낙서를 해놓고 비행기를 타면 내가 탄 비행기는 절대로 추락하지 않을 거다. 신께서 예. 그럼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고 만약 이 낙서가 발견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괴로워하고 고민하겠냐. 그러니 이렇게 항상 자기는 적어놓고 비행기를 탄다. 농담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골드바흐의 추측이라는 건 뭐냐면 이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4는 2 더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수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자연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22다 그러면 뭐 5 더하기 17로 표현해도 되고 11 더하기 11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처음 한 사람이 누구? 골드바흐. 예, 골드바흐라는 사람이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수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과 동치인 문장, 똑같은 문장이 모든 자연수는 4개 이하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제 밝혀냈어요. 이 두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다. 그러네요. 근데 왜 아직 추측일까요? 완벽하게 끝까지 가보지 않아서? 예, 아직 논증이 안 됐어요. 아, 아직도 논증이 안 예. 됐어요. 100만짜리 자연수까지는 다 체크해봤어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숫자가 100만 개 나열된 크기의 자연수. 와, 어마어마하네. 예, 까지는 예외가 없어요. 소수 찾는 거면 만큼이네요. 그렇죠. 예외가 없다라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 소수가 어디만큼 찾아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옳은 것 같긴 한데 반례가 안 발견되니까 옳은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아직 추측인 거죠. 여전히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하는 11대 난제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아져요, 점점. 몇 개는 줄어들면. 풀리고 몇 개는 풀리고 몇 다시 개는 몇 개가 추가가 된 생각이 거죠. 들어요? 예. 와. 그래서 지금은 이제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할 11대 난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느네요.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그 중에 이제 한 문제로 이제 골드바의 추측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사실은 증명 불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수학자들도 있습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때문에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뭐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비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자연수와 유리수의 세계에서 그닥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내는 정답이라는 게 여기 없네요. 수학에서 정답을 찾는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갑자기 드네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 툴은 사실 수학적인 아니 툴은 아이디어죠. 있지만 정답, 답을 찾는 것, 그냥 해를 찾는 것. 그런 게 있었으면 이미 찾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수학을 되게 힘들어하는 게 대부분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답을 찾는 것, 정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일단 수학의 질문이 그거니까요. 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전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죠. 답은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갑자기 존재하는가? 더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있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답은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혹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야, 이게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의 모델을 삼고 있는 미국 S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기 중에 하나가 항상 이겁니다. 위에는 답이 없다. 앞에 나온 보기 중엔 정답 없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고를 좀 열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들으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게 드네요.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각이 딱 뭐 하나, 답이 2개, 3개 이게 아니라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그렇죠.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걸 그런 경계를 생각을 하고 깨뜨린 게 있어야지 시각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사실 20세기의 위대한 수학자 괴델이죠. 그 사람 덕분에 증명 불가능한 문제도 있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니까. 그렇군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네.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만 좀 살펴봤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 안녕.